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검찰개혁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고 있고요.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끝을 보겠다 아주 격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논의 중에 지금 가장 핫한 과제, 뜨거운 과제로 떠오른 게 특수부 축소입니다. 여러분, 특수부 많이 들어보셨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이 특수부요,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일 때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검사의 숫자가. 그러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줄이겠다.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개혁의 조치로 국민들 사이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개혁이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검찰 개혁하자는 건 힘센 권력한테 꼬리 내리고 돈 많은 재벌한테 수사하면 면죄부 주고 늘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사해라.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의 본질과 핵심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 정확한 표현을 쓰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 정치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이렇게 얘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독립과 중립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검찰개혁의 본질을 저는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보다는 검찰의 중립 확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립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선출직인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최고 공직자인 법무부 장관, 이렇게 이어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사권, 업무 지휘권, 이런 걸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혹은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검찰의 직무상 독립,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요.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하는 게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련해서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수사다,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권리로 보장해 놨습니다. 두 번째, 제8조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개별 검사에게 업무 지시를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지시켜 놓은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검사, 개별 검사한테 업무 지시를 함으로 해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묘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신분보장입니다. 검사는요, 금고 이상의 형, 혹은 벌금,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 이런 형벌이 아니고는 신분상의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신분 보장, 지휘, 업무 지휘, 또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중립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검찰개혁의 요체요 본질인 것입니다.
법무부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특수부 검사의 숫자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2016년까지의 검사 숫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 우리 과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한창인 2018년 말에는 4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을 아주 제대로 막 과감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수사를 할 때는 특수부 기능을 늘렸거든요. 검사 숫자를 늘렸고.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니까 마치 특수부를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인 양, 그렇게 해서 특수부 축소를 발표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조국 장관이 재임 중일 때는 최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검찰 스스로 기득권, 권력을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개혁의 조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조국 장관이 특수부 축소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감대도 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 민정수석일 때 특수부 기능이 제대로 잘 하니까 특수부 기능을 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그대로 두자,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두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특수부를 크게 축소하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권력 주변의 세력들, 힘센 사람들, 그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이 특수부인데, 이 특수부의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마치 특수부가 검찰의 악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고요, 개혁입니다. 반개혁이죠. 검찰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 없이 업무상 독립적으로 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거대한 기득권 세력,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집권 세력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해서 검찰의 특수부 수사를 방해하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수사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검찰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검찰개혁의 본질이 특수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과거 모든 정권에서 그랬듯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을 하는, 그래서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임을 명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